김정숙 여사가 호남에서 환대를 받았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오늘 새벽부터 쫓겨났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흔적도 하나둘 지워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현장을 최석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일부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텐트촌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오늘 새벽 강제 철거한 건데요. 지금은 서울광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새벽 6시 반 서울광장으로 몰려든 800여 명의 서울시 소속 철거 반환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서울시 승인 없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텐트촌을 에워쌌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행정 대집회. 서울특별시는 2017년 5월 30일 06시 30분부로 서울광장 내 무단적 침몰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대책을 개시함을 선언합니다. 행정대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설치 130일 만에 41개동의 텐트 천막이 철거되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에 불과했는데요. 일부 친박단체 회원들이 철거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사진을 찍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그 세월호 텐트는 몇 년째 거지 동네처럼 그렇게 해놓고 안 뜯고 이거는 왜 뜯어? 저들 맘대로 법도 없어. 저들 입맛대로 그런 광화문도 뜯어서 광화문 깨끗하게. 오늘 이렇게 치우고 나니까 아주 묵은 때가 쫙 내려간 느낌이에요. 아유 너무 잘했죠. 이렇게 적법하게 공무원들이 아닌 거는 아닌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치워주고. 서울광장 인근 태극기 집회의 성지 같은 곳 대한문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매주 열렸던 이곳 대한문 태극기 집회도 막을 내린 지 2주여가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더 커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아침부터 발빠르게 움직여서 현장 취재를 잘 해온 것 같은데요. 최 기자. 네. 자, 근데 인상적인 게 그 큰 충돌이 없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안이 잘 지켜졌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 자, 그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들은 왜 철거 안 하느냐 저런 반대 여론도 있네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사실 저 보수단체 그 텐트 같은 경우에는 130일 만에 철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친박단체 입장에서는 광화문 세월호 천막은 3년 넘게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친박단체 회원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상을 당해도 3년이면 탈상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 텐트 대집행을 강행하면 세월호 텐트에 불을 지르겠다. 이러면서 일부 과격 친박단체 회원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의 입장 좀 난처하게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행동으로 옮긴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예, 저런 거는 진짜 행동으로 못하게 해야 될 텐데 정부 당국의 조치 상황이 좀 나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문제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서울시가 유가족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현재 광화문 광장에 14개의 천막이 쳐져 있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부 요청으로 설치한 천막은 11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는 가족들이 좀 약간은 불법적으로 쳐놓은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친박단체 텐트와 형평성을 좀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럼 당사자도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박 전 대통령 4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어제는 뭐 재판 도중에 졸기까지 했다, 대놓고 졸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1차, 2차, 3차 모두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저녁 8시 이후에 잠깐 졸기도 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입꼬리, 눈꼬리가 실룩일 정도로 이제 크게 웃기도 했었다는 그런 전언이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일단은 힘내세요, 박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그런 응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변을 토하는 과정에도 옆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전혀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졸았다라는 이 재판 안에서의 상황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좀 비판하는 여론도 뜨겁습니다. 20분 정도 이제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졸게 됐는데 누리꾼이 재판에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서 법정 모독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제 관심은 아무래도 정유라 씨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 잠시 뒤에 이제 덴마크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내일 오후 3시면은 국내로 송환이 되잖아요. 네. 자, 정유라 씨 송환되면 포토라인에 서는 겁니까? 자, 이제 6시간 뒤면 덴마크 공항에 정유라 씨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일단은 현지에 덴마크에 우리 수사관들이 파견돼서 에스코트 형식까지 형식으로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국적기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수사관들이 이 신병을 직접 인도하게 되는데 일단은 바로 48시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포토라인을 세울지 안 세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자들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내일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 저희 정치데스크 방송 시간은 딱 일치하는데요. 저희가 정유라 씨의 입국 모습 내일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약속. 자, 강경화 후보자만큼이나 상징성이 크던 바로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줄줄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구상을 최전선에서 뒷받침해야 할 인물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까 회장님들께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내 업무가 아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이 답변은 기업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룹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또는 구축하고서도 그것의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비선 조직의 활동을 방임했다라고는. 네, 누구신지 아시겠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이 된 김상조 후보자입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김상조 후보. 이미 알려다시피 2차례 위장전입 의혹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다는 건가요? 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1997년, 2004년에 2차례 위장 전입 의혹은 이미 불거졌고 시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계약서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다운 계약서 의혹은 세금 탈루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의혹 이상의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해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인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그리고 실화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화 의혹이요? 실화 그렇죠. 의혹은 지금 뭡니까? 네, 김상조 이 후보자가 이제 교수로 연구원에 재직을 할 때 거기서 조그만 불이 나는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서 해명을 하기로는 이제 후보자 측에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 이제 약간 담배꽁초가 약간의 불이 붙어서 그 해프닝성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화라는 것은 형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유야무야 지나갔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인 취업 특혜 의혹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부인 조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한 공립고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의혹이 나옵니다. 첫 번째, 토익 점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 당시에 토익 901점 이상이 돼야 자격 기준이 됐는데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900점, 1점이 모자랐다 이겁니다. 딱 1점 차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또 문제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데요. 지원 기간이 또 문제가 된 겁니다. 2주나 지나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 자격 항목에서 조 씨는 만점을 받습니다. 20점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간도 넘겼고 그 다음에 지원 자격도 미달되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채용이 될 수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청문회에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러한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은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도 반론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조 씨가 지원서에 어떤 뭐 서울 강남 대치동 영어학원 학원장을 지냈다, 이러한 경력도 썼고 경력이 굉장히 많다. 근데 그거는 뭐 고용이 된 입장이어서 학원장은 그냥 명칭만 그랬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건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나서 지원을 한 걸 지금 최석호 기자가 문제 삼았는데, 네. 그만큼 지원자가 없어서 나중에 지원했지만 합격을 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한 것이고, 또 아까운 경력 때문에 1점 차이가 나지만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해서 뽑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야권에서는 김상조라는 사람을 봐서 이 학교에서 그 강사로 네. 취업을 시켜준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또 야당의 송곳 검증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강병규 기자, 네. 다운 계약서 의혹이 새로 제기됐는데 강 기자가 지금 여기 현장 취재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해당 아파트 취재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이 다운 계약서 의혹이 뭔가 어제부터 불거진 의혹인데 실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99년도에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 아파트를 구입을 했고요. 이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은 저희가 계약서를 좀 봤었는데 1억 7,55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이 세금 신고를 한 것보다 1억 3천만 원가량 높게 주고 산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득세, 등록세를 아끼려고 이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요. 경비도 취재진이 다가가자 손사래를 치고, 인근 부동산도 자신이 직접 뭐 이 계약을 주선한 건 아니다라면서 취재진의 접촉을 좀 거부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가 해당 아파트 관계자도 만나본 온 것 같은데요. 네. 그 해당 아파트 관계자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금액은 5천만 원 하는 돈이 없는 가격이죠. 계약가 자체가 5천, 2천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냥 20, 30% 이렇게 다운한다든지, 그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저도 관행적으로 다운을 시켰던 것 같은데, 5천만 원 받으면 안지. 도둑질은 되죠. 그런데 저도 저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를 해봤는데요. 저 때는 법무사들이 대행을 해주고 해가지고 도리어 세금 절감 방법입니다 해서 다운 계약서를 유도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당사자인 김상조 후보자는 뭐라고 하는지도 한번 들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홍데스크랑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세무서 신고를 복덕방에 맡겨서 자세한 신고 내역을 몰랐고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뭐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런 게 김상조 후보자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관행이었고 맞는 말일까? 직접 한번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죠. 법무사가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쳤다는 건 하는데 검토이 되는 거니까.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아마도 수용 그러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그렇게 이중계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쨌든 2000년도 전에는 내가 봤을 때 거의 100%에 가깝지. 네, 이래저래 의혹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첫 일기 내각 출범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국민이 바라는 건 의혹도 의혹이고 하겠지만 명확한 해명, 진솔한 사과 아닐까 모르겠습니다.